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퍼지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빈체제의 성립과 동요, 자유주의 운동,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전제정과 개혁 사이의 러시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 알죠? 우리 나폴레옹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고 나서 이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역사 바로 보기는요, 선생님이 빈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프랑스에서 유로케로 프랑스 혁명의 영향, 나폴레옹이 진군했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이 각 국가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지고 나서 이 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땅을 다시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릴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빈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메테르니라는 사람,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는데요. 이 메테르니의 주도 아래 유럽의 지배권과 영토를 뭐 이전?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결정을 합니다. 영토나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빈체제라는 게 성립되고 나서요, 이게 좀 흔들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스 독립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귀속되어 있었던 그리스가요,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독립하게 됩니다. 오스만 민족과 그리스 민족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빈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빈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든 걸 돌리고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내재되게 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성향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 이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민족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여신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는데 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이 프랑스는요, 빈체제 이후 빈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성립되게 돼요. 이게 뭔 소리냐? 루이 16세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던 그 루이 16세가 부르봉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부르봉 왕조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이미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주의를 쟁취했던 사람들이죠. 프랑스 샤를 10세를 축출하고 입헌군주제 헌법을 마련하게 되면서 루이 필리프라고 시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입헌군주제 헌법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프랑스의 입헌군주제 루이 필리프도요, 부르주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요. 뭔 말이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치 선거 제도나 투표권을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2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는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에서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재상 메테르니가 추방되고 이 빈체제가 붕괴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요,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이 지켜냈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가냐라는 걸 보려는데요. 이전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영국은 가톨릭 교도의 차별을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요. 갑자기 웬 가톨릭 교도의 차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영국
명예혁명이나 청교도혁명 때 기억났던 거,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왕의 종교였기 때문에, 국교였기 때문에 그 이외의 종교들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별하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게 된 거고요. 공장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와 부녀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해요. 도대체 이 공장법이 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으로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게 돼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사람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점점 이 선거권이 확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곡물법과 항해법 같은 거를 폐지하면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온 건 차티스트 운동인데요. 여기 보면 개정 전에 귀족과 젠트리에게만 이 투표권이 있던 거를 1차 개정하면서 도시의 신흥상공업자, 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지어지고, 이제 1928년에 만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62%가 이렇게 선거권을 갖게 돼, 투표권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이에요.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요,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통일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이탈리아부터 볼 건데요. 이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중북부 이탈리아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이 남부를 통일하고서 이 남부의 영토를 중북부를 통일했던 사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 미완성이었던 통일이요,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을 사르데냐 왕국이, 다르게 말하면 이탈리아 왕국이 병합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쭉쭉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요, 프로이센,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절대왕정식의 프로이센도 나왔었죠.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관세동맹이라는 게 결성되게 돼요.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 프로이센, 이 독일 국가들 안에서는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 간의 소통이 강화되게 되죠. 그리고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등극한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이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피와 철로서 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연이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이 정책이 성공했다는 걸 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빌헬름 1세 황제가 즉위하고 독일 제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통일하게 되죠. 먼저 이쪽 남부 이탈리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샤르데냐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가리발디가 통일하고 여기를 이제 다 헌납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베네치아와 교황령까지 다 합사하면서요. 그리고 프로이센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영토인 걸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막 갈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각 국가들로 막 쪼개져 있었습니다. 제후들로 쪼개져 있는 거죠. 이게 프로이센이 남독일 연방과 북독일 연방을 통일하게 되는데 관세 동맹을 먼저 맺고, 그리고 철혈 영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는 걸 배제시키고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비스마르크,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그리고 독일이 성장하게 된 것, 이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전제정과 개혁 사이에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는 짜르라고 하죠.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짜르는 시죠. 로마 시대의 시죠. 카이사르
로부터 말이 이제 이어진 건데, 이 짜르가 전제 정치를 했어요. 역시 짜르가 독점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와 농노제가 아직도 있었어요. 이미 유럽은 농노가 뭡니까? 노예제까지 다 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봉기를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크림 전쟁도 발발하게 됩니다. 크림 전쟁은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제로 병합했던 그 크림반도, 싸우게 된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대와의 노력은요,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하게 돼요. 러시아의 짜른데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러시아에서도 농노가 해방되게 되고 지방 의회도 구성하고 군사 제도도 개혁하는 등 내정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러시아 지식인들이 주도로 농민 계몽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러시아 지식인들이 이제 농촌으로 들어가서 계몽 운동을 전개하게 돼.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됨으로 인해서 전제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러시아의 역사도 정말로 소용돌이 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농노 해방령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댓글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요 이 자유와 권리를 요구할까요? 우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이야기하고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 계속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시간을 압축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10분을 넘겨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지 기대하시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